다음으로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발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도시 또 농촌 또 인구도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이런 주민자치가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뭐 일부 지역에서 뭐 통리까지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책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게 이제 도시형 주민자치하고 농촌형 주민자치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서울이나 대구가 대도시에서는 동인구가요 3~4명 돼요. 3~4명. 그러니까 뭐 우리 군 인구하고 같은 정도가 되죠. 그러나 농촌 지역은 면 인구가 몇천 명, 2~3천 명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아파트가 밀집하고 면적이 작은 그 도시형에서는 지금과 같은 주민자치의 형태가 있지만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읍면자치, 리자치로 가요. 리자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는요. 향약의 전통이 조선이 아직까지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서 이장을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요. 그래서 이장을 내고 주민들이 회비를 내고 그러니까 회비가 일종의 세금처럼 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 이장을 제주시에서 임명했다가 굉장히 큰 소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두게 돼 있죠. 지금 특별법상에.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 그건 이제 마을자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마을 단위에 사는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에는 보세요. 면적은 넓고 마을별로 이렇게 인구들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그때는 리자치, 마을 단위의 자치가 훨씬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일률적인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은 다른 주민자치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시내 동하고 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이 읍면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요. 네. 춘천 같은 게 이제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네. 태계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이 넘고요.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화천양구를 합한 게 태계동 하나도 안 되는 이 정도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를 복원하는 형태의 주민자치를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떠한 의제를 발굴해낸다든가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나 이런 주변에다가 우리 마을을 알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면 단위로 가면 작은 면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 1,000명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북산면 같은 경우에 이제 950명, 아마 지금이 아마 955명 정도 될 텐데요. 이런 마을은 955명의 이 리는 15개 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개 리를 행정 권역으로 묶으면은 조금 더 줄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2리가 있는 데고 또 3리가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요 단위들을 묶기 위해서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북산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 안에 마을별로 위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 운영하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장이나 반장이 할 역할들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정치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 이 주민자치회를 이 정치적인 문제를 대해서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이제 예산 문제 얘기하고 효율성 문제 얘기하면서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큰 조직은 이통장연합회예요. 춘천에. 네네. 춘천에 이통장이 731명이거든요. 731명의 이통장이 있는데 시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 통의 통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40억 정도 됩니다. 37억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통장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월 40만 원이에요. 거기다 이제 명절 때 일부 이제 떡값 형태로 이제 좀 지급해서 500만 원 넘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장들은 일이 있어요, 읍면에. 그럼 시내 통장들이 하는 역할은 사실 봄 내지 나눠주는 거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예산 문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이 얘기 안 하냐? 선거에 만일에 여기 건드렸다 선거에 떨어진다는 거죠.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의원 출마할 사람들이나 이통장연합회 건드렸다 730명이 전 난리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예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는 것들이 크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성장해 나가면 이건 정말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복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 시내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그리고 이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되고 중간 지원 조직이 활동을 잘 하면서 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어느 단계까지 좀 이 성장해 나가는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그 이렇게 정치성 또 언급을 해주셔서 저도 한마디 더 보태면 지금 이게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회의 조직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축소된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저도요. 제가 이게 행정학 교수고 지방자치 전공자인데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저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활동 올 3월부터.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생사하게 들어가서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 정치적인 광의도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기도의 고양시, 홍성, 당진 뭐 이런데 세종시도요 주민자치 아주 잘 돼 있는 곳인데 지금 조직과 예산과 간사들 예산이 다 삭감돼가지고 존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주민 참여 예산제도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예산제가 그래서 이 주민자치 문제를 그래서 일본도요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일본 지방자치가 흔들리니까 70년대 일본은 뭐 이념적으로 해서 하지 말자. 이거 생활자치 영역에 가자. 그래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위 무당파, 공천 없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망치는 주범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라고 봐요. 이 정당 공천제가 중앙정부에 갖고 있는 폐해를 지방령에 그대로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 주민자치 폐지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계급장 떼고 앉아가지고 우리 논의하자 그러면 저는 한 절반 정도의 의원님들은 주민자치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럼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건 당론으로 결정되면 반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지방자치 학회장 할 때 국회에 가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적어도 기초의원만큼은 정당 공천제 폐지하자. 도로 놓고 마을 깨끗하게 하고 문화 사업하는데 이게 뭐 민주당, 진보당, 보수 진보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색으로 물들게 하는 정치권이 훨씬 더 문제고 정치적인 색깔로 보지 말고 정말 우리 동네를 살리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게 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주민자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도 물론이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감과 신뢰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비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폐지 조례안을 낸 의원조차도 주민자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식만 바꿔나가면 되는 것이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건데 이걸 폐지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럼 비난받아야 될 대목은 뭐냐. 바로 정치적인 접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반드시 주민자치가 필요하고 주민자치가 안착되려면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왜 센터가 해느냐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위탁 운영이나 직접 지원을 얘기하는 속내에 갖고 있는 건 뭐냐. 이 주민자치가 조기 안착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좀 두려운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